1시간 차트에서의 지지 저항만 잘 파악을 해도 내가 충분히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8월 2일 날 일요일이죠. 그 전날부터 이제 쭉 하락세가 이어졌었는데 여기서 내가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겠잖아요. 그죠? 그런데 1시간에서의 어떤 지지 저항 그것만 잘 그려놓으면 여러분들이 방향 파악을 잘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일봉, 주봉, 월봉 이런 거 잘 분석을 못 하시겠다. 그거 봐도 뭐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1시간은 보통 캔들이 이제 뭐 5분봉 같은 경우에 또 여러 개가 있고 15분봉 같은 경우에 4개가 모여 있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꼬리 부분에 매물대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작동하는 방법은 자, 내가 만약에 여기를 저점으로 파악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올라가면 얘를 돌파를 할 것이고 내려가면 충분히 더 내려갈 것이고 자 그러면은 여기부터 가장 먼 꼬리부터 가장 가까운 몸통을 그려 놓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쭉 이어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를 하락 돌파하게 되면 더 큰 하락이 이어지겠죠?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차트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여기 박스를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얘가 이 가장 먼 꼬리부터 가장 최근 가까운 몸통을 이었더니 이 저항대를 그러니까 여기 내려오면서 저항대였죠. 저항대를 위로 돌파하면서 상승이 좀 나왔어요. 그럼 얘는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최근에 매물대를 또 찾는 거예요. 1시간. 그럼 가장 먼 꼬리부터 몸통 여기까지 하면 여기 터치가 나오죠. 물론 저는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저도 이렇게 매물대를 그려놓고 내가 먼 데는 조금 참고를 잘 안 하는 편이긴 한데 이것도 나중에 차트를 지나가 보면 분명히 작용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그래서 너무 가까운 5분봉이나 15분봉 뭐 이런 데서 이제 지지 저항을 그리는 것보다는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1시간 차트에서 꼬리 부분 얘가 어디에 저항이 있나 가장 가까운 몸통 어딘가 먼 꼬리 어딘가 이것만 찾아서 지금 박스 3개 그렸죠? 그 다음에 쭉 이어보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도 저항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서 그렸던 박스죠? 근데 처음에 얘가 아래로 돌파가 되면서 이제 저항 역할을 했다가 위로 돌파가 되면서 이제 지지 역할이 됐던 거죠. 여기는 당연히 이제 저항 역할을 됐던 거고 여기를 뚫어내지 않으면 계속 저항 역할을 했던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지지 한번 받고, 그러니까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저항 받고, 지지 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저항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 상황에서 뭘 판단을 하려고 하지 말고 계속 박스를 이게 공통점이 있나 이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가장 먼 그 몸통, 그러니까 먼 꼬리와 가장 가까운 몸통 여기로 수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겁니다. 박스가 조금 넓어지긴 하겠죠. 지나간 거는 이제 무시하고 그래서 요걸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여기는 지지받고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그죠? 여기는 지지받지 않았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못 잡았다. 그러면 지지 매수로 내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돌파 매수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와 얘가 공통적으로 작용되는 가장 먼 꼬리와 가장 가까운 몸통 여기를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돌파가 되고 이게 지지 역할이 되는 거죠, 다시. 그러니까 SR 플립이라는 게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항이 뚫리면 지지로 바뀌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아시면 돼요. 물론 이렇게 차트가 흘러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저항이 뚫리면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지로 바뀝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 지금 못 잡았잖아요. 그쵸? 못 잡았잖아요. 이걸 다시 수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꼬리 몸통과 이렇게 나는 이렇게 그려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얘도 안 내려왔고 얘도 안 내려왔어요. 그죠? 그러면 다시 얘 돌파 나올 때 들어가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돌파하고 리테스트하고 다시 돌파가 나왔을 때 들어갈 수가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이 박스를 여기를 이어보니 다시 이런 식으로 그려졌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돌파 저항 역할 이게 뚫리면서 여기서 지지 역할을 뭐 하긴 했지만 여기 아래 꼬리에 매물대가 남아있죠. 그죠? 그러면은 지워버리고 이거를 아래쪽으로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어떻게 보면 이게 15분 차트나 이런데 5분 차트 이런 데 가면 쌍바닥 형태로 나올 거예요. 저점이 비슷한 형태로. 이게 뭐 수입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는 자세히 봐야겠지만 볼까요? 저점 078.6 083점 얘가 조금 더 높긴 하네요. 수입이 나오진 않고 바로 밀어 올리긴 했는데 지지 작용을 여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려왔을 때 여기서 롱 트라이를 한번 해볼 수가 있었겠죠. 여기 두 번. 그러면 여기 동일 저점이 나온 지점 여기를 수입을 하고 얘가 말아 올렸죠. 그러면 어느 차트건 간에 유동성 수입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점에 얘가 한번 올렸다가 지지를 받았는데 세력이 연료로 사용하는 저점 여기 부근에 개미들이 이렇게 손절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부분을 딱 털고 차트를 올린 모습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작은 차트에 들어가가지고 뭐 추세선도 엊그제 제가 영상 찍어서 올려드린 거 있죠. 그런 것도 참고해가지고 잡아보면 되겠지만 주요하게 생각해야 될 1시간 차트의 지지 저항은 이런 식으로만 파악을 해도 여러분이 방향 파악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운 좋게 수입 나가는 거 보고 롱으로 트라이 했어요. 손절이 안 나가고 밀어 올리는데 자, 그러면 얘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 욕심을 좀 부리면 전고점까지 이렇게 보고 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차트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 가장 가까운 여기 먼 꼬리와 가까운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롱으로 도전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라타는지 보고 지지 받는지 보고 다시 롱으로 들어가든가 그렇게 해서 너무 작은 범위를 그리지는 마시고요. 이렇게 하면 얘가 쭉 이어보면 지지 역할을 했어요. 처음에 여기서 저항이었죠. 그 다음에 뚫리고 지지 역할을 했어요. 그 다음에 리퀴디티 수입이 여기서 나가고 그 다음에 올렸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내가 볼 수 있는 데는 타겟은 여기다가 팔 수 있겠죠. 그죠? 여기다가. 그런데 여기도 뚫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 목표 여기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보는 거예요. 이게 유동성 수입하는 거와 그냥 똑같은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내려올 때 숏을 잡았던 물량들 있잖아요. 이런 물량들을 터뜨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터뜨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고점 부근에서 세력이 충분히 물량을 모였으니까 차트가 반전될 가능성이 있죠. 그럼 얘가 내가 봤을 때 마지막 1시간의 차트가 여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진짜 하락 반전이 시작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저항대를 그러니까 여기가 지지죠. 지지를 아래로 뚫고 내려와 버리니까 저항대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이게 숏 포지션을 잡고 싶은데 어디서 잡아야 되냐. 이게 너무 멀다. 다시 누르지도 않고. 그러면 옆에 있는 차트를 참고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겠죠. 그럼 얘가 박스 저항 받는 거 보이죠? 그러면 나머지는 나머지 하나도 없다고 해도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매매가 되겠죠.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꼬리 요런 부근에다가 몸통 가까이 여기서 들어가서 익절하는 거예요. 익절. 그 다음에 얘가 어디에 만들어졌나 나는 좀 보수적으로 잡고 싶다. 그러면 완전히 하단을 돌파를 하지 않는 이상은 좀 지켜보겠다. 그럼 여기서 세게 나왔죠. 그죠? 여기서 못 잡았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옆에 있는 매물대를 참고를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약간 주관이 들어가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걸 그리다 보면 지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내가 차트를 왼쪽을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이쪽에 있는 차트를 보기보다는 왼쪽에 있는 매물대 항상 똑같습니다. 지지 받았던 곳은 뚫리면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았던 곳이 위로 뚫리면 지지를 받고 이게 기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박스를 너무 촘촘하게 그으면 또 매매가 안 되니까 적당한 선에서 1시간 차트인 만큼 뭐 평균적으로 보면 여기서 올라가는 게 뭐 한 1% 정도? 그 정도만 잡아도 1, 2% 내외에서 박스만 잡아도 내가 뭐 선물 포지션으로 들어가면 배율 쓰면 그게 장난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와 지금 일치하는가? 과거에 했던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에서 꼬리가 돌파를 하지 못하고 계속 지지 역할을 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매도세가 많이 멈췄겠다. 그러면 얘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일단 많이 밀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항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1차적으로 생각을 해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를 이어가 봤는데 올라오지 않았어. 그러면 이 매물대 있죠. 예, 저점 부근. 여기를 그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오지는 않았네요. 그죠? 예, 얘도 오지는 않았는데 꼬리 네, 거의 왔다가 내려가서 그걸 못 잡았겠죠. 그죠? 그러면 난 또 보수적으로 앞에 걸 지워 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저항받고 뚫렸죠. 그 다음에 얘 있죠. 네, 얘 한번 이어볼까요? 얘도 안 닿네요. 근데 얘 있죠. 요 꼬리 부분. 그래서 1시간 차트에서 여러분 꼬리만 잘 보셔도 이렇게 지지 저항을 정확하게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 오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말아야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뚫렸어. 그러면 차트는 항상 리테스트를 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돌파 매매에 들어가지 마시고 누를 때까지 기다리세요. 누를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작은 차트 들어가 보면 뭐 추세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때 돌파가 되고 저항 받을 때 다시 숏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차트가 기본적으로 지지 저항이 다 존재를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빈 공간이 생기는 만큼 불균형이 생기는 만큼 우리가 트레이딩 기회도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만 활용을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돈을 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1시간 차트에서의 꼬리 잘 보세요. 꼬리 많이 몰려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박스 중요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놓고 그 다음에 작은 차트 들어가서 뭐 추세선도 됐고 뭐 어저께 제가 2분봉으로 타점 잡는 것도 말씀드렸죠. 라이브에서. 네. 그래서 저희가 정회원이 되면 전체적으로 이런 프랙탈 구조를 알아야 되잖아요. 구조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타점 잡는 거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한 2-3시간 강의 영상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통방 제 설명란에 달아 놓을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매니저님한테 문의하시면 저희가 어센덱스 거래소 쓰는데 가입하시고 인증만 하시면은 저희가 그 영상 나눠드리고 정회원으로 해서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챌린지도 지금 이제 모집을 하고 있어요. 본인 돈 넣고 제가 타점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매매할 수 있는 방법 이거 말고 단타로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죠. 그것도 알려드리니까 챌린지도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 어저께도 제가 이제 추세선 하나 올려드렸더니만 소통방에서 바로 수익 났다고 인증 올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조금씩 나아질 수 있으니까 그 트레이딩으로 반드시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좋은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